24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 공개했는데 올해 이거는 이제 27년 하반기 구체화한 거고 468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2개 모델이었는데 그 4개 제품 라인을 확대를 했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 미국 상황 좀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인터배터리가 있었잖아요. 3월달에 최대 그 2차 전지 쪽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배터리 전이랑 이제 개최 중에 2차 전지 종목들 반등 많이 나왔었고 이때 최대 키워드가 뭐 468 배터리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님이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사진도 직접 찍어 올렸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인터배터리가 이제 그때 3일간 수목금 3일간 있었죠. 그때 며칠이나 그럼 3월 5, 6, 7이었나요? 5, 6, 7? 그 첫날 갔었나? 첫날 갔었는데 5, 6, 7 맞아요. 네, 그 3일짜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그 예약을 했었어요.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네, 11시 반쯤 도착했나? 그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일 보고선 갔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가서 5시 반까지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앉았어요. 볼 게 너무 많아서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양이 아닌데 그 돌면서 이제 찍고 보고 자료도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사진도 찍고 뭐 팜플렛 수고하고 뭐 그러면서 쭉 봤는데 그 느낌은 그 예전 그 첫날이라서 그런지 뭐 일반 관객 그 투자자들보다도 좀 이렇게 그런 분 좀 덜 오셨던 것 같고 사람 정말 많았지만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주가들이 가라앉다 보니까 투자 관심보다 실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개최되기 전에 주가들이 먼저 움직였죠 미리. 특히 이제 주말에 그 인터배터리 전 주말에 4680 그 46 파이 뭐 46 시리즈 그다음 배터리 원통 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막 쏟아지면서 엄청 나왔죠.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 나왔고 그 얘기도 우리가 못했나? 그때 방송이 아니어서 못했는데 네. 제가 그 머니투데이에서 얘기했나 보다. 급등 나오고 해서 미리 한번 움직여서 다시 지금 다 주가 조정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여기 그 삼성증권 조현일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들 같이 좀 겸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니까 삼성 걸 먼저 했더라고요. 삼성 SDI를. SDI 부스를 갔는데 요게 그 2170 원통 배터리 들어간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었고 이거 자율주행 버스도 있었고 너무 귀엽다. 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올해는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스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뉴스는 되게 많이 27년도 하반기 양산하겠다 정도이고 그리고 템리스 이제 배터리 하겠다는 거서 여기 보면은 24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 공개했는데 올해는 이거는 이제 27년 하반기 구체화한 거고 468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2개 모델이었는데 그 4개 제품 라인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요거 있었고 그리고 템리스 구조 요거 있었고 그리고 열 전파 차단 기술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이요. 이거 단데 요걸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냥. 앞에서 여러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 그 NCA, 그리고 미드니켈,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고요. 요 ESS, 그래서 이거 삼성 배터리 박스 약자입니다. SBB. 네네, SBB. 예, 요거를 이제 실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걸 전시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셀투팩. 각형 배터리 그 셀투팩 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선 UPS용 배터리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전동 공기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그 원통 배터리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포스코 부스 가니까 삼성 SDI 그 원통 배터리가 들어간 그 전기 바이크 또 전기 바이크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선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터리 3사가 이번에 부스를 보면은 그 전기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다양하게 뭐 로봇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전동 공구 뭐 특히 ESS 같은 것도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18650, 117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4680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 SDI 쪽에서는 좀 나타났었고 그래서 요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서 자율주행 시대에도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보다 저는 운송수단, 특히 우리도 지금 자율주행 버스 다니잖아요. 네. 전국에 4개 노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거, 자율주행 화물 차 같은 경우가 전국으로 지금 이제 다닌답니다. 그게 군집 운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물류 쪽에는 자율주행이 상당히 쓰임새가 많아요. 장기간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시내 운전하는 자율주행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대체로 그럴까요? 고속도로 네. 가지고 테스트 많이 하지만은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예, 자율주행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있는 왜요? 졸음운전할 때 이렇게 딱 알아서 멈춰주고. 그거는 지금 것도 그 졸음 방지 충분히 있나요?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제 차는 이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차들, 그러니까 개인이 자율주행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고 법제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그 이런 운송,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운행, 그 운송 화물차 이런 거는 굉장히 유형을 쓰고 있다는 거고. 지하철 네, 이런 그리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하철은 자율주행하기 쉽지 않죠. 그게. 그럴까요? 네. 되면 더 좋을 텐데 네. 그게 그래서 기관사들의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의 자동으로 가는데, 그 멈추고 하는 것들은 기관사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엔솔 부스를 가니까 여기 24년도와 25년도 차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6 시리즈, 특히 이제 원통 배터리 쪽 공개하고, 특히 여기 이제 4680, 469, 4610 다 최초 공개하면서 나트륨 배터리, 바이폴러 배터리, 건식 전국 공정도 이렇게 별도 부스로 해서 이제 화면으로 주로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요게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요거 그 차 있잖아요. 앞탈라 모터 그게 요겁니다, 그거. 그래서 다른 사람 타고 있어 타지 못했어요. 여기서 태양광이랑 그 배터리가 같이 들어간 형태. 그런 거고. 미래 자동차 같아요. 네. 그리고 원통 배터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한 것들이랑, 요게 지금 포르쉐거든요. 포르쉐 타이칸인데, 요게 신형 배터리래요. 네. 그전보다 좀 더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소가 빨라지는 배터리인데, 이게 포르쉐 타이칸은 이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져 있어요. 보통 배터리 플랫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앞좌석에 파져서 이렇게 낮춰져 있는 그런 구조고, 좀 더 이렇게 신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LFP 파우치 셀투팩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셀투팩 유닛, 셀 유닛들이 구성한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키 배터리, 여기 지금 파우치 형태로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게 지금 배터리 스테이션이에요. 수압 스테이션. 그래서 이거가 이제 주로 오토바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 이게 충전기 빼서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제법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2170 원통 배터리 들어가고 또 몇 개 들어간다더라? 300, 한 400여 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에 한 통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는 주로 46 시리즈를 핵심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다양한 배터리를 되게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보여줬던 LFP 셀트팩이라든가 고전 미드니키도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모듈 패키지 BMS 관련된 솔루션도 전시를 했어요. 이번에 상 받은 겁니다. 배터리 모듈 팩 솔루션 CAS 이거 상 받은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상 받은 겁니다. 이렇게 빨간 진해진 게 이때 상 받은 거. 그리고 넌 EV 쪽에서는 LFP ESS 배터리라든가 전력만용 JF2 이런 것들, 또 이제 소형 배터리 로봇 같은 것도 탑재됐는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로봇이.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었고, 사진들 전시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SK온을 부스를 딱 가니까 24년도 때는 굉장히 부스가 되게 좀 멋있었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폼팩터 강조를 한다 그래서 파우치 말고도 각형, 원통형 다 이렇게 전시를 했고, 그리고 장수명 LFP 배터리 또 전시했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실물 모형까지 나타났고, 양방향, 단방향 각형 배터리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 고전 미드니켈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배선이 필요 없는 차세대 무선 BMS도 공개를 해줬고요.
그래서 셀투팩을 적용된 뭐 S팩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했는데 요거는 보면은 그 EV9이거든요. EV9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캠핑할 수 있다. 그리고 요게 액tive 냉각. 오, 배터리도. 예, 이거를 아예 그냥 배터리 물에 담가버리는 네. 형태인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SK 그 M무브에서 협업해서 액tive 냉각 기술을 이렇게 그 공개를 했고 그 차세대 그 무선 BMS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각형 대해서 수주 논의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고 아까 이제 단방향 양방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양방향 배터리, 단방향 배터리, 각형 배터리들 전시를 했고 원통 배터리도 그 여기 이제 46 시리즈 높이만 다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장수명 파우치형 장수명 LFP랑 고저압 미니 이렇게 배터리도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건식 전공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분자 산화물 복합 그 배터리 있고 황화물계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작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좀 작은 거고 작은데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전시를 했었고요. 에코프로랑 엔캔까지만 한번 훑어볼게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 뉴프시스타 이런 거 막 강조하고 막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부스가 다소 좀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는 자리가 뭐 없어 하루 너무 많아가지고 뭘 이렇게 그 얘기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많이 강조했던 게 결국 인도네시아 그 법인 인도네시아 GM과 합작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싼 양극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이제 한 15% 정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CNG 합병 그 내용에 대해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건 배터리 형태 이거 양극재고요. 이거는 그 배터리 형태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로드맵 주로 LFP 이 얘기랑 그리고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했는데 이게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이게 그 프리댄스 형태가 아니라 그냥 형태라서 이걸 크게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프리댄스 형태라서 지금 확대가 안 돼가지고 네. 그걸 못 보여드리네요. 그리고 요 이제 하이니켈이라든가 미드니켈 그리고 그 NMX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보다 미드니켈보다 니켈 함량이 또 높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니켈 함량이 30에서 50% 정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밀도 요거는 이제 NMX는 그래서 고밀도를 좀 그 지원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쭉 올려놨어요. 그리고 도가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거보다도 뭐 수명이 한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전구체 기술 지금 들어간 양구체 구반반 811 그리고 그 NCA 용 전구체 된 기술과 그리고 헝가리 거점과 그 캐나다 거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캠 관심 있나 모르겠는데 엔캠 부스를 가니까 여기 전해액과 그 CNT 분산재, 리튬이엄, 유기용매, 첨가제 등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부스보다도 그 부스가 팜플렛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부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팜플렛을 찍어왔는데 엔캠의 고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엔캠의 목표가 전 세계 이제 그 배터리와 OEM들의 업체들한테 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갖는 게 지금 목표고, 그리고 구축적인 캐파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캠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캐펙스 일정이 약간씩은 지연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엔솔한테 단가 압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더 낮춰라? 네, 단가 압력을 워낙 지금도 그냥 가격으로 보면 중국산 사다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IRA법이라든가 어떤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액 기업들은 다 미국이 중심이에요. 미국이 중심인데 거기서 미국에서 쓰긴 하는데 여전히 좀 단가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마진을 좀 못 남길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액 부분에서는 그런 약간 단가 압력을 좀 받는 편이다라고 좀 얘기가 들었고, 다만 이제 엔캠이 이 전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CNT 분산액이라든가 리튬이엄은 이제 그 2대1이라고 해서 중앙탄도 소재랑 같이 하는
그 합작법인을 사는 거고 유기용매 첨가제 사업도 하는데 요 엔캠의 배터리팩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쿠터라든가 전기 바이크라든가 킥보드 ESS 쪽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에 처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드맵도 이거 팜플렛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CNT 분산액도 얘네가 원래 이게 서비스 개념을 하던 것들이 이게 이제 점점 커지나 봐요. 그래서 깊어지네요. 네. 그래서 그 공장 증설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 대략 국내에서 1,000톤, 그리고 헝가리 5,000톤, 프랑스 5,000톤, 조지아에서 5,000에서 10,000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이 아마 뭐 5,000에서 10,000톤에서 전체 지금 캐파가 5,500 그 올해까지 5,50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26년도 2003년까지는 뭐 21,000에서 31,000이니까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NT 분산액이 뭐에 들어가냐면은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배터리에는 CNT 도전제가 들어가잖아요. 그 CNT 도전제에 이 CNT 분산제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CNT 분산액을 만들 때는 분산제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거 이제 이런 업체들 말고 다른 신규 업체가 이 분산제가 들어가지 않는 분산액을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물어보니까 이 분산액에 분산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을 좀 저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는 분산액 개발을 지난해는 연구 단계였고 올해 개발 성공해서 지금 퀄테스트 받고 있다라는 업체가 있었고 이 CNT 분산액이 아무래도 지금 실리콘 국제가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CNT 도전제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중요성이 올라가나 봐요. 이 사업도 지금 신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전액은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춤형 전액과 거기 들은 첨가제도 같이 개발해서 보통 이런 전액이라든가 전액 개발의 기술은 배터리 업체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이런 맞춤형 전액과 특히 첨가제 사업을 해야지 마진이 많이 나봐요. 그래서 이제 첨가제 사업도 동서가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EDL의 그 리튬이온 공장이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에 그 공장도 완공하고 그리고 정부 승인 받고 내년 1분기 한 3월 정도에 10,000톤이 완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7년 3분기에 나머지 이제 1만 톤이 완공이 돼서 이게 그러면 캐펙스 일정이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일정이 올해 상반기에 5,000톤에 연말에 10,000톤 그리고 내년에 2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2만 톤 그리고 내년에 5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 1분기에 1만 톤, 27년도에 10,000톤이니까 2만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3분기 3분기에서 한 1년 정도 캐파 일정이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선 소재 주가 조정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컸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기된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 조정을 좀 과도하게 좀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자 공장이라든가 새만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5만 톤이 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설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장을 다 만들어 놓고선 만약에 회전이 가동이 안 돼 버리면 가동이 운영비가 나오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이제 캐즘에 맞춰서 일단은 거기 일정에 맞춰서 캐펙스 조정이 됐다. 엔캠도 마찬가지로 돼서 지금 전에 특히 엔캠이라든가 중앙선 소재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은 최근에 이런 양식 기업들은 캐즘으로 인해서 정책 캐즘으로 인해서 특히 에코프로베어는 3년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됐는데 전액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안 된 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캠이라든가 특히 ED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펙스 일정 조정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터 배터리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지금 광무가 이제 지분을 이제 아틀라스 8,000로부터 이제 인수를 좀 했는데 어차피 아틀라스 8,000이 다 광무든 중앙전도서 엔케이도 다 대주주인데 광무가 좀 돈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앙전도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재무부담을 좀 덜어준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대주주 좋은 꼴만 된 것 같아요. 대주주가 저가에서 좋은 골만 네, 됐다고. 그런 데 있어서 뭐 지금 과정에서는 뭐 엔캠도 그렇고 중앙등 소재 특히 뭐 그 여기서 뭐 외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양극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전에 기업과 달리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전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트 교체를 만약에 할 경우에 2차전지에서 2차전지 가는 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저 중앙첨재 소재 같은 경우는 EDL 이 리튬 사업 말고도 지금 신규 사업 준비하는 게 여러 개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엔캠도 보면 전행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배터리 팩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CNT 분산에 그리고 이제 첨가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맞추면 전에 이런 등등 이제 신규 사업을 좀 진행한 것들 많은데 지금 그 중앙첨 소재도 리튬 말고도 신규로 좀 준비하는 게 많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LIF라고 그 LIF가 이 LIP라고 하는데 LIP도 얘네가 증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LIPF6의 원료예요. 그래서 LIPF5랑 이걸 합치면 그게 6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원료도 지금 이번에 그 증설을 캐파를 구축하는데 그거는 몰랐는데 그런 것 좀 들어가고 신규 사업을 몸 계속 많이 갖다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중앙첨 소재 만약에 그거 갖고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의 6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했는데 네. 우리가 주원 시간이 뭐 20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충 훑었습니다. 훑었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줄 알고 훑은 거였어요. 훑었고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일단 여기 삼성 증권사에서도 인터배터리에 대해서 후기가 많이 남겼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언제쯤 실적이 회복될 것인가. 오늘은 조금 암울한 얘기도 하고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평준화 말씀을 해주셔서 오류는 바로 잡고 인터배터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저희는 4월까지 또 좀 기다리면서 이슈랑 실적 악화 소화하고서 또 새로운 모멘텀 찾아보겠습니다. IM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